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를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이고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오늘도 시황 분석부터 함께 알아보고 11월 첫째 주 코인 호재 소식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카톡방을 개설했습니다. 제가 진입한 선물과 현물 포지션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다양한 코인의 정보들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더보기란에 카톡방 링크가 있으니 혼자서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부터 살펴보면 현재 34포인트의 두려움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1년간의 차트를 보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60포인트까지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9,650억 달러에서 드디어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과거에도 암호화폐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급격한 상승이 있었고 1조 달러를 상승의 시그널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후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난주 38.3%에서 1%가량 하락한 37.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 도지코인의 역할이 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을 살펴보면 4시간 기준 숏이 51.54%로 우세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24시간 기준은 롱이 50.14%로 우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중요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일정이 11월 3일에 있을 미국의 금리 결정입니다. 패드워치의 예측을 살펴보면 75bp 금리 인상이 82.8%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큰 이변이 없는 한 75bp 인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50bp 인상이 과거 2%였는데 현재는 17.8%로 8배 이상 높아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금리 인상은 75bp로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고 이후에 3시 30분에 진행이 될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이냐 비둘기적인 발언이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큰 방향성을 나타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4일 저녁 9시 30분에는 미국의 실업률의 발표가 있고 8일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68.2%로 승리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민주당보다도 암호화폐에 더 친화적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과거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중간선거 이후부터 투자 시장이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간선거 이후부터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규제화가 되고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규제 기관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여론을 보면 현재 SEC의 게리 겐슬러의 직권 남용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고 사퇴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의 상황을 살펴보면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CFTC가 규제권을 관할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중간선거는 훗날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의 방향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하락폭이 컸었던 메이저 코인인 이더리움이 4%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년 공급량이 마이너스 0.04%로 디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고, 앞으로 NFT의 붐이 다시 온다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글은 최근 이더리움 개발자와 프로젝트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노드 엔진 서비스를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데이터 조각인 노드 참여자를 통해서 블록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기존의 중앙 집권적 네트워크에서 탈중앙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글은 탈중앙화를 위해서 블록체인 노드 엔진에 대한 구글의 무단 접근을 방지하도록 할 것이고,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방화벽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기업인 구글과의 협력이 밝혀지며 블룸버그는 이더리움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지코인이 38%가량 상승하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총 1조 달러 달성의 견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상승의 배경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도지코인의 결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인수를 포기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소송 등 여러 이슈가 많았지만 결국 인수를 하였고, 트위터에서도 시프 트윗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원하는 것은 해내고야 만다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고, 도지코인도 그로 인해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위터 인수 이후에 일론 머스크는 가장 먼저 트위터의 결제 수단으로 도지코인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팸봇을 제거하고 검증된 사용자는 블루 멤버라는 체크마크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이는 유료로 사용이 될 것이라고 블록웍스는 밝혔습니다. 과거 페이팔을 창업한 인물이기 때문에 결제 서비스 부분에서 탁월한 기획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앞으로 도지코인의 사용처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쉬바이누, 일론, 베이비도지, 플로키 등 밈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밈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시장이 기술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인수에 대한 호재와 사용처에 대한 부분이 밝혀진 만큼 지금부터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하락을 염두에 두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인 30일까지의 암호화폐의 주요 일정과 호재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고 호재 발표 당시에 차트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조지표와 함께 접목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인만의 투자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지금부터는 11월 첫째 주인 11월 6일까지의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일정과 호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궁금하시죠?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파일코인입니다. 파일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파일 시스템인 IPFS 기술을 사용해서 탈중앙화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파일코인 플랫폼을 통해서 저장 공간이 필요한 사용자는 스토리지 채굴자에게 파일코인을 지불해서 저장 공간을 얻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화재로 인해서 여러가지 피해들이 속출되면서 파일코인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은 중앙화되어 있는 서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최근의 화재 사고처럼 중앙화 서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모두가 접근이 불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일코인은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저장 공간 거래 네트워크로 문제없이 구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지닌 파일코인이 11월 2일 로토스 서밋을 개최합니다. 로토스 서밋은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의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이 됩니다. 로토스 서밋에는 파일코인의 프로젝트의 로드맵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기술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데이터를 가속화하는 새로운 도구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 아이디어와 파일코인 생태계의 참여자들에게 훌륭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일코인은 암호화폐의 최대 투자 기관인 그레이스케일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인 부분에서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앞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로터스 서밋 행사에서 로드맵과 기술력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내용은 코인이 아닌 핀테크 위크 행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홍콩에서 핀테크 위크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핀테크 행사는 글로벌 거래소인 OKX가 등록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고 패스권은 $89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핀테크 위크 행사는 급속한 변혁의 시기에서 시대를 주목하는 경영진과 규제기관, 스타트업 기업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의 상징적인 글로벌 리더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1년도에 총 참석자 수가 2만 명을 넘었고 참가 업체 또한 400개 이상으로 큰 규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22년도 행사에서는 연사로는 FTX의 CEO인 샘 뱅크먼이 참여하고 NFT계의 시초인 애니모카 브랜드의 회장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JP모건의 사장을 비롯해서 상하이 증권거래소 담당자도 참여할 예정인 만큼 금융시장의 개혁에도 호재성 언급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메타디움입니다. 메타디움은 DID라는 키워드로 시작된 퍼블릭 체인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소유할 수 있는 자기 주권 신원 구현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통해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개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메타디움은 사용자 인증 및 개인정보 확인 외에도 메타 아이디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의 디지털 개인정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타디움 토큰은 메타디움 생태계 내에서 활동의 기본 토큰으로 주로 사용자들이 증명 서비스를 사용할 때 지불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디움이 한국 시간으로 11월 3일 오후 7시에 디스코드를 통해서 AMA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AMA에서 좋은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메타코인과 NFT도 제공을 한다고 하니 참석하셔서 다양한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코인은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코인들의 일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인 후에 댓글로 간단하게 일정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